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마인드 16번째 시간, 뛰어난 제자가 뛰어난 사부를 만난다.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짝이 있습니다. 여기 초강력 자석이 있습니다. 초강력 자석은 무엇이든지 다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자석은 제한물이 초강력이라고 할지라도요, 철만을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뛰어난 제자는 뛰어난 사부를 끌어당기게 된다. 이거를 제가 옛날에도 가끔 그 당시에는 자석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똥파리는 어디에 끼이죠? 똥파리는 똥에 끼이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를 추측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노점에서 무엇을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점에서 개걸스럽게 먹으면 첫째는 야 배가 되게 고플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돈이 좀 없나 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처럼 자 파리가 지나다니는데 파리가 막 되게 많이 끄는 지역이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무엇이 있다? 더러운 거나 똥이 있다. 예측하는 거죠. 또는 똥이 있으면은 조만간 파리가 꼬이겠구나라는 것도 예측하기가 쉽죠. 또는 뭐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선 가게 가보면 파리들이 끓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파리를 통해서 그 주변 상황을 유추하듯이 또는 반대로 생선과 똥을 가지면 이걸 가지고도 주변에 조만간 똥이 모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선생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만나는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나는 사업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고 등등등 많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 파트너라는 사람들한테 많이 대였잖아요. 그죠? 대였다. 실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90% 이상은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만남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예. 저는 이제 한 달 안 됐죠. 한 달 전에는 어떤 분의 수강생의 그 와이프한테도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보통은 안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핸드폰으로 와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요. 이상한 소리.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마도 그 교육생 분은 저한테 명구스러워서 전화를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인지 내부 개인 사정에 의해서지만 그분의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정말로 무리한 소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저도 내 주변에 왜 이런 게 꼬이지?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끔 생각을 하죠. 무엇이 문제이냐. 자, 왜 옛날 사람들이 출가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고위공직자들로 살던 사람들이 궁벽한 곳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어떤 세상사가 원래 이렇게 좀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좀 이상한 캐릭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이렇게 꼬맹이 때 할 때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빈도수가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였습니다만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중년층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정말로 이상한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강력계 경찰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력계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맨 만나면 조폭을 만나죠. 그쵸?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음식점 사장이에요. 음식점.
그럼 맨 만나는 게 배고픈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다. 그죠? 밥 먹으러 오는 거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경찰이긴 경찰인데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이면은 누굴 만납니까? 맨날 교통 위반자들을 만난다. 맞죠? 예를 들면 이마트의 서비스 센터에 AS를 해주는 불만 접수 센터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목욕탕 주인이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더러운 거죠. 때밀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00% 힘을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죠. 내가 직업도 선택하고 내가 사람도 선택하고 내가 주변 환경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 좋지 않은 배드, 어떤 거는 이런 결과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았을 때는 내가 어떤 게 선택이 좋았고 나쁜 결과가 오면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와 이럴 때 저렇게 할 거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은 자석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석은 오로지 철만 당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강력 자석이 되면 될수록 철은 더 많이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과 직업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돈이 땡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만나는 놈마다 사기꾼이다 그러면 당분간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점검이. 그럼 만나는 놈마다 배신을 때린다면 요런 경우도 당분간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죠. 배신을 때리든 뭐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 어떤 사기를 치든 오로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에서.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차한 이 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평생 이렇게 닿지 않으면, 즉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기꾼이 득식을 거려도 여러분한테는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독사가 많아도 여러분들이 안 만나면은 밀릴 일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업군인 경우와 저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고 사업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행오버 조가 그 기사회생으로 다시 아주 번개처럼 이렇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인연하고 운명이라는 게 정말 기이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속에서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일들이 많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자석은 제 아무리 초강력이어도 철만을 땡기게 된다. 뛰어난 스승은 뛰어난 제자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요거 정말 실감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이 경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아하, 정말 그렇지. 내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예. 정말 신기하죠? 그거는 이제 다 팔자고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매로 성공한 사람을 찾느냐? 다들 자기 스스로 고수라고 하지
누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 가르치는 사람의 뒷조사를 먼저 하라라는 말이냐?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그 해결책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요. 경매 공부를 하려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매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검토하세요. 우선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 끝까지 배우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내시라. 네, 중요하죠. 통상 왜 제가 이런 말을 남길까요?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도 하시고 제대로 끝까지 배우는 마음을 내십시오 라는 걸 왜 했을까요? 제가? 왜 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 잘 안 하고요. 제대로 끝까지 배우겠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나는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무능한 스승이 걸러지고 마음이 안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고 결심을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한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스승이나 선생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요거는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내 스스로 자석이 되면 되겠구나. 그쵸? 내가 어떤 선생이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선생이라는 철을 땡길 수 있는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그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을 당길 수 있는 자석이 되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당겨지지 않는, 바로 앞에 얼굴을 갖다 부벼도 당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갖는다면 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겠는가 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걸러집니까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큐어 코리아에서 이걸 이제 해머버 조스를 이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진행됐다가 작년 7월에 한국의 KFDA죠. KFDA에서 성분이 이제 검출이 안 돼야 되는 게 검출이 돼서 백을 했었습니다. 백. 쉽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쉽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졌고 파트너십을 가졌던 이제 동업자가 있어요. 동반자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 그 관련된 사람하고 토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먹고 다 먹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큐어 코리아를 뒤에서 모함을 했던 사례가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 밝혀졌습니다. 오해가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사라지고 그동안 밀어놨던 오해로 인해서 밀어놨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면은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큐어 코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반했고 동업했던 친구가 뒤에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배신. 저한테는 배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별 이상한 또라이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상한 군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군상들을 새삼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되더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그 의리니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새삼 놀랍지도 않고 이제는 별 사람 다 있다. 이 정도. 우리가 보면은 바다에 가봐도 똑같이 생긴 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뭐 개니 뭐 미꾸라지니 미꾸라지는 민물이구나. 하여간 그런 어떤 생물들의 얼굴들이 다 각기 다양하도 우리가 놀라지 않잖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놀라는 이유는 하도 도둑놈, 사기꾼, 부정한 놈, 불의한 놈, 예의 없는 무치한 놈,
무례한 놈, 그 다음에 뭐 모순 잔뜩 있는 놈, 우기는 놈, 뭔 놈, 뭔 놈, 뭔 놈, 뭔 놈. 이런 놈들에 대한 거를 우리는 학습을 받지 못한 거죠. 이런 걸로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 도감 같은 거 있죠. 도감에 어떤 다양한 나비들도 있고 이름 적혀 있고 생태계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듯이 이런 어떤 유의 악한 사람들, 의의가 없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 인이 없는 사람들, 왜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그죠? 그죠? 옛날에는 군자죠. 군자는 인의예지신 그랬잖아요. 어지러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예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을 옛날에 뽑을 때 인의예지신을 봐야 되는지, 정말로 절감하고, 옛날 사람들이 왜 이걸 강조했는지, 저는 너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친구도 역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커녕, 뒤에 다른 회사를 잡고, 저희 퓨어코리아 말고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잡고 뒤에서 백딜을 한 거죠. 딜을.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보면 뒤통수를 친 거죠. 이런 애들 많습니다. 특히 유통 쪽에 많아요. 우리가 보통 유통이 가장 더럽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데가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군상들의 어떤 그 특징들이죠. 어떤 직업이든 더러운 놈들은 있지만 가장 더러운 게 유통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부동산 쪽에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쵸. 뭐 학교 선생님 집단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상 이쪽 직업군이 가장 심한 직업군이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 다른 회사를 데리고 들어오고 오히려 큐어코리아를 모함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죠. 시간. 오랜 시간.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의정부 지사장이 영어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영어 선생이 하나 옵니다. 영어 선생이 와서 그 영어 선생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선생이고 학생이죠. 대학교에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어떤 짧은 과정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어떤 사업의 10곱절 이상은 큰 사업이 지금 말하는 해모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기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만큼 스스로도 자기가 남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익이 남한테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한 인생을 노후로 살겠습니까? 인과의 법칙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매는요, 명검입니다. 명검이고 인생을 부유하게 바꿔주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맞습니다. 이런 뛰어난 재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늘 인생을 돈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필리핀을 간다, 호주를 간다고 얼마나 극성입니까? 영어 공부를 잘하면 돈이 벌립니까? 성적이 좋으면 성공합니까?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는 합니다. 자, 이 말은 맞아요. 그죠? 이 말은 맞습니다.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냥 쉽게 영어를 구사합니다. 영어 공부에 목이 메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난리다 라고 했죠. 자, 요 말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봤자 결국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뽑는 회사에 소속되는 직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의 경매 공부에 대한 열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 왜 여기에 영어라는 것을 예를 들었냐? 예. 우리나라의 영어에 대해서 보이는 열정은 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기러기 아빠도 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죠. 많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영어라는 것은 외국에서 거지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부분이다. 쉽다. 쉽죠?
근데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영어를 더 많이 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헛곳에 돈을 많이 쓴다. 예, 올바른 어떤 회화만 해도 될 거를 우리는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너무 영어에 극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의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이 투자되는 게 영어 아니겠습니까? 특히 직장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어떤 무역업에 어떤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영어에 올인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재 그 직업이 다양하시지만 그 여러분들의 직업에 영어가 필수적인 사람이 거의 별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저처럼 무역을 한다 그럼 영어는 필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영어가 필수가 아닌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영어가 필수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됩니다. 영어에 쓰는 돈도 무지막지하죠. 영어가 우리의 삶을 깨는 단계까지도 넘어선 지 오래됐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뿜는 열정에 반에 반만 경매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이득은 있어요. 지금처럼 무역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우리 우리 의정부 지사장한테 했던 말은 만약에 너가 협회에 오지 않고 나하고 어떤 해외 무역 사업에 투여되지 않았다면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어는 그냥 호주에서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언어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어차피 강남의 어학원에 가서 취업해서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죠? 그런데 그냥 직업적으로 호주에서 직업적으로 쓴다면 평범한 언어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국이라는 곳에서 협회를 만나서 도기안을 만나서 큐어 코리아를 만나니까 이게 빛을 발해버린 거죠. 호주에서 있는 영어는 뭐 편한 거지들도 하는 영어고 이런 조건이죠. 한국 협회 도기안 큐어 코리아를 만나니까 빛을 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적인 재능이 5밖에 안 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50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1,000원짜리 물이 저기 중동의 사막에 가면 얼마나 귀한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길에 필수 조건도 아닌 분야에서 필수 조건이 아닌 분야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건 필수 조건은 아니죠. 선택하거나 충분할 수 있는 조건이지. 이렇게 극성인데 정작 부자 되는 지름길에 시간과 비용 투자는 게으르다. 대충 아무에게나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보시라.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가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영어가 필수 조건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가고 비싼 수업료도 지불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상하게 돈이 되는 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경매 공부는 시간도 비용도 투자를 아끼는 모습들이 많다.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라는 취지에서 적었습니다. 뛰어난 스승은 오직 뛰어난 제자만이 만날 수 있다. 뛰어난 스승을 찾으려고 세상을 돌아다니기 전에 스스로 뛰어난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매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부자의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부자 마인드는 부자가 되는 씨앗을 하겠는데요. 다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석 이론. 내가 뛰어난 선생을 만나고 싶으면 내 스스로 선생을 당길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이 되십시오. 선생을 당길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은 뛰어난 제자가 되면 되겠네요. 스스로 뛰어난 제자가 되면 뛰어난 선생을 당기게 되는 게 있겠죠. 또는 뛰어난 제자가 아니면 우연찮게 뛰어난 선생을 만나도 지가 튕겨냅니다. 뛰어난 제자라는 것은 말에 무게가 있겠죠? 행동이 진지하겠죠? 눈빛이 신실하겠죠? 그쵸?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않겠죠? 나약하지 않겠죠? 맞지 않습니까? 뛰어난 제자라는 캐릭터에 나약하거나 게으르거나 불평불만 있거나 흐지부지하거나 이럴까요?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유를 대서 흐지부지합니다. 흐지부지한 거에도 이유 되게 많아요. 이유가 많죠. 대부분 흐지부지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흐지부지한 사람한테 마이크 갖다 대면은 하루 종일 떠들 만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바빠서요, 내가 어때서요, 주변이 어때서요, 저래서요, 이래서요, 그래서요. 그냥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될 거를 한다고는 해요. 왜? 돈은 벌고 싶으니까. 돈은 벌고 싶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스스로 매우 나약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너무 나약하고 멍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저는 나약하고 멍청하지 않는데요. 주변이 이래서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요 바빠서요. 이래서요. 지가 뭐가 바쁘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쁘답니다. 돈 버는데 바쁜 게 아니고 돈하고 관계없는 데서 바쁘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것을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선택을 안 하면은 많은 것이지. 경매는 선택을 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을 해 놓고서 흐지부지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경매를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선택까지 해놓고서 흐지부지 된 사람에 의해서 경매가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흐지부지, 애매모호, 애매모호. 행동이 애매모호하죠? 흐지부지하죠? 반복하지 않더군요. 어떤 거를 가르쳐주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똑똑한 머리가 아닌 건 나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반복을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쓰든 하나의 예를 들든,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예를 듭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그냥 한번 귀에 스치는 걸로 끝을 봐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어떤 설명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적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애웠어? 이렇게 물어보고, 기억해? 라고 또 말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안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숙제했어? 숙제해라. 요거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 숙제했어? 숙제 확실히 한 거야?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애기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잔소리 너무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잔소리를 안 하게끔 만들면 되겠네. 그죠? 자기가 원래 잘했으면 잔소리를 안 했겠죠. 그죠? 누가 힘 빼가면서 잔소리 합니까?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하는 걸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깨달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현재 삶이 분란스럽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반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꼭 반복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자 마인드는 부자가 되는 씨앗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했던 것은 주제가 뛰어난 선생이 뛰어난 제자가 뛰어난 스승을 만난다가 이렇게 뛰어난 제자가 뛰어난 사부를 만난다. 이때 등장하는 이론은 자석 이론이다.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내가 강력한 자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경매라는 것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니 여기에 힘을 다른 거에
영어에 쏟는 힘만큼만 쏟아봐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발 한 번 듣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반복 좀 하자. 요거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